지금 나에겐 예전의 기쁨이 지금의 기쁨이 아니다. 지금 나에겐 예전 고통이 지금 고통도 아니다. 결정할 수 있는 지금의 모든 기회는 있었다. 세상은 내 생각에 미치지 않은 결과들을 내 앞에 펼쳐준다. 어떤 게 행복이야? 묻는다면 세상에 모르겠지만 지인의 여동생과의 대화였다. 여동생, 난 남에게 인정받는 삶이 행복이라 생각했어. 난 미대 동창과 결혼했고 함께 융자받아 당분간 아이도 안 갖고 미술학원을 성장시키고 돈 버는 걸로 합의했어. 아는 사람은 다 알아. 미술학원이 상업성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아. 우리나라 교육과 입시 제도가 문제랄까. 말은 좋아. 미대 나온 남녀가 결혼해서 미술 전공 살려 학원으로 성공하는 것, 순수 예술처럼 자유로운 영혼 그딴 것 없어. 매달 학생 수가 줄면 어쩌나. 임대료를 또 재계약 시 올려달라는데 답답하지만 자존심에 모두의 희망 섞인 덕담으로 치장한 우리의 삶에 없는 티는 낼 수가 없었다. 큰 번화가에 멋지게 꾸며놓은 우리 미술학원 개업식에 참석하고 부러워하는 눈치다. 후배들은 우리가 지네들 롤모델이란다. 그래, 착각해라. 그래야 세상은 아름답게 보인다. 남들 눈에 우리 부부는 성공한 미술계 선구자로 봐. 매월 임대료 공과금에 절절매며 사는 줄 모른다. 그리고는 악기처럼 길게 레슨을 안 받아. 피아노만 해도 기본적으로 바이엘, 체르니 기준으로 몇 년은 길게 지도를 받아야 해. 그림은 미대 전공하려는 인구가 많지 않아 취미로 배우나 몇 달 나오다 등록을 멈춰. 내가 오죽하면 학원 임대료 내려고 학원 뒷방에서 부업으로 동화책 색칠했을까. 우리는 늘 돈 문제로 늘 감정이 곤두서 자동차도 남이 인정하는 중고 벤츠는 몰아야 체면이 선 우리는 빚이 많았어.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은 학원 낼 때 대출금에 신혼집 대출 전세금에 품위 유지비 보여주기식 삶이 우리를 여유 없는 삶으로 끌고 갔어. 왜 정직한 삶을 내보일 용기가 없었을까? 주변인은 우리의 삶을 치장한 겉모습으로 판단해 집도 자가인 척했지.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 평수를 늘려가야겠다 허풍도 떨었지. 차는 벤츠 중고 샀는데 연식이 오래된 것이라 돈 잡아먹는 하마야. 행복한 듯한 가면 쓰고 살기도 힘든 시기에 남편 몸 척추에 문제가 생겼어. 집안 내력인가 봐. 시어른도 척추로 고생하셨는데 병도 유전인가. 지금 남편은 일을 할 수 없어. 우리에게 남은 건 열등의식과 남이 우리를 무시하는 눈으로 보면 어쩌지. 학원생들의 눈에 재정적 어려움이 탄로날까 더 거급진 몸짓과 후광으로 나를 치장하는 정신적 수고가 날 힘들게 해. 결혼 전부터 술이 좋았던 나, 예민한 성격에 술이 여유를 준다. 남편과는 기억을 잃을 만큼 취하게 먹는 내 술 습관으로 다툼이 많았어. 내게 술 마실 자유를 너가 줬어? 내 돈 내고 내가 사 마시는데 간섭하지 마. 내 말의 시작과 끝이었어. 저녁 한 잔의 술은 수면제 역할이었고 불안한 내겐 안정제였어. 남편이 말릴수록 숨어서 마셨어. 취했다 어쩔 건데. 지금 우리에겐 아이도 없어. 경제적 해결 후에 자녀를 더 고급지게 키우려 계획한 우리의 생활은 늘 부족한 무언가가 우리 둘 사이에 가득하고 무엇을 위해 왜 살아야 하나를 잊었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가슴은 미래가 두려워. 매일 식사 준비 중 맥주 3캔은 내 유일한 보상이었던 나를 위로하는 보상 맥주에 소주를 타서 마시기 시작했지. 나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내겐 약이었던 술에 조절할 수 없게 중독에 빠져들었어. 남편의 긴 편지를 남기고 시댁으로 요양차 떠나던 날
나더러 알코올 중독자래 그래. 그럼 너는 정상인이냐? 이 한마디에 서로 끝장낼 듯 싸우고 술 계속 마시려면 학원 접어. 더 흉한 꼴 당하기 전에 남편은 집을 나갔어. 언제부턴지 밤새 마신 술 기운은 아침에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 얼마 전까지 아침이면 해장국을 사오던 남편은 어디 갔지? 기어서라도 난 나가야 해. 새 신입생 아이들이 엄마 손잡고 견학차 오는 날, 아이고 말이 꼬인다. 술 깨지 않은 날은 남편이 출근하지 말랬지. 여기는 중앙로라. 학부형에게 소문나. 누가 봐도 넌 정상이 아니야. 그래? 그럼 너가 대신 나가. 소리쳤는데 늘 나 대신 일을 수습했던 그가 오늘은 없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지? 이제 곁에 사람 없음도 분간을 못하다니 내가 미쳤나 봐. 전화기를 돌려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야지 했어. 전화를 안 받는다. 전 같으면 먼저 전화로 내 상태를 확인하던 사람이 사랑이 식었나? 술 안 끊으면 다시 안 보겠다는 말 진실일까? 그는 걸음조차 힘겨워했기에 남편의 빈자리를 선생 2명과 공동 운영했는데 결국 소문이 퍼졌다. 그때까지 직격탄이 된 사건을 지랄맞은 학부형 탓으로 분할했지. 그때까지도 내게 술 문제가 있다 생각 못했어. 학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탈출구를 찾아야 해. 학원을 접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진실이었다. 적자라도 직업이 있으니 대출금 원금과 이자도 갖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독촉하는 공과금에 임대료, 밀린 학습 재료비, 언제 어디서부터 삶이 엉켰나 알 수 없었다. 내게 짐을 던져두고 저 혼자 편하자고 떠난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지금도 학원 운영이 적자 상태인데 건너편 대형 빌딩에 새로운 대형 미술 학원이 생겼다. 우리 학원생들이 자리 옮김을 하는데 여기서 나머지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데 예전처럼 나 너무 힘들어 도와달라 메시지를 남겼는데 답장이 없다.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보낸 녹음 재생을 들으니 완전 외국어 방언으로 혀풀린 명령어들만. 내일 고민하자. 일단 한 잔 마시고. 다음날 눈 뜨니 병원이었다. 남편이 힘겹게 침대에 기대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한 눈에 충혈된 채 눈물이 고여있다. 무슨 일이야? 대답이 없다. 나는 오후에 방문한 언니의 말을 듣고 내가? 나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네. 난 기억에도 없는데 술에 취해 자해를 했다는 거야. 내 오늘의 모든 고통이 다 너 남편 때문이라며 술 취해 차를 몰고 강으로. 더는 듣기 거북했어. 내 기억엔 비명을 질러댄 조각들만 남아있어. 다행히 철저한 방어 관리 덕에 아직 내 삶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적어. 남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 여유는커녕 이를 놓을 수도 없고 예술이 배고픈 직업이라 했지. 난 배만 고픈 게 아니라 뭔가 정신도 춥고 외로웠어.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아. 남편이 조용히 지켜보다 회복되면 우리 서로를 위해 헤어지자 말했어. 내가 한 말들은 취중에 한 말이야. 진심이 아니었어. 나 술부터 끊어볼게. 내가 문제인 건 같아. 고백했어. 처음으로. 내게 술에 문제가 있음을 신했어. 난 결혼 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세가 있었어. 내 단점을 나만 몰랐어. 알코올이 진행성 병인 줄도 이번에 알았어. 내 남편이 나의 술 문제로 오래 힘들어했다는 것도 알았어. 난 늘 내 술 문제는 남편과 생활고 때문이라 변명했지만 사실 병자는 나였어. 인정하기 싫지만. 치료의 첫 단추가 내가 병자라 인정하래. 첫 단주 모임에 끌려가듯 참석했는데
다 나같이 멀쩡한 사람이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래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난 충격에 빠졌어. 첫날은 고개 숙여 듣기만 했어. 나도 중독자입니다. 말하고 싶진 않았어. 난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 해서 다들 썩은 얼굴의 불황자 같으리라 생각했어. 착각이었어. 남편은 아는 분의 인도로 알라는 가족 모임에서 알코올이 병임을 배워 내게 조심히 말했어. 당신은 병이 들었어. 그러니 원한다면 돌아와 돕겠다고 했어. 먼저 알라논에 참석했던 경험으로 더 너그럽게 나를 인도했어. 가족 모임은 남자보다는 여성이 많았대. 여성들 틈에서 유일하게 아내의 술 문제로 참석한 시간들 많이 힘들었다 말했어. 대부분 남편들의 술 문제로 힘겨워할 때 여성 알코올 환자를 돕는 가족은 수가 적었어. 어떻게 도와야 하냐는 남편의 질문에 병과 증상에는 남녀가 구분되지 않음을 배웠대. 내 남편이 여성 멤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다나 농담을 했어. 어떤 여성 멤버는 내 남편은 내가 중독에 걸리면 갖다 버렸을 거야. 하루도 안 볼 사람인데 부럽네요 하며 격려하더래나. 그만큼 여성들이 가족과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하다. 내가 다녔던 초창기 모임에 30명 이상 모인 인원 중 남편은 한 분뿐이었다. 그 이후에도 남자분이 참석한 가족 협심자는 기억에 담을 만큼 적었고 모임 참석이 짧았던 걸 기억한다. 여성은 약해 보이나 책임감과 사랑을 위해 가족 앞에는 강한 인내를 지닌 것 같다. 남편은 모임에 다녀올수록 예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어. 내가 알코올에 의존해 살며 저지른 수많은 실수와 상처를 중독자들을 통해 내 모습을 보았어. 내 알코올에 의존한 나로 인해 제일 큰 상처를 받고 견딘 사람이 남편이었어. 내가 모두의 피해자란 생각 속에 살았어. 단주로 인해 머릿속에 맑아진 지금 남편에게 깊이 감사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술에서 벗어나게 곁에서 오래 용기를 준 내 배우자에게 처음으로 고마운 마음을 고백했다. 그의 인내와 도움이 없었다면 중독자로 살았을 나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내 남편이 겪었을 고통을 줄여주고 위로해준 모임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주변인들까지 병들게 하는 전염성 병인 줄 알았습니다. 내 배우자가 병이 날 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어 내가 살아났기에 이제 감사하며 살고 싶어. 평온이 어떤 삶의 느낌인지 살아보고 싶다. 내가 왜 중독에 걸렸을까? 세 자매 중 나만 어떤 유전자가 변이 되었을까? 어디서 무엇부터 내 삶을 바꿔야 할까? 남에게 인정받기를 내려놓는 것부터요. 내 삶에 내가 없었기에 나를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신께 나의 성격상 약점을 제거해 주시길 청해야 될 거예요. 내 경우 혼자의 힘으론 내 깊은 약점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어요. 내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결심과 변하겠다는 철저한 반성은 내가 한 첫 단계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중독자는 AA에서, 그 가족은 알라논에서 건전한 본성으로 살 용기, 신의 인도를 통해 조금씩 변화될 수 있고 우리들 모두 지금도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고요함과 평온함이라는 삶은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는 아무것 없이도 당당할 수 있는 여유를 알게 해요.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은 내 관점과 소망이 달라지고 지금 이대로도 너무 풍족함, 무엇이 더 필요치 않음이 내게 옵니다. 그렇게 필요를 갈구해야 할 때는 늘 부족했던 세상이
이젠 이대로도 만족한다는데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주위가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나눌 만큼 나누고도 남을 만큼 세상이 풍요로워 내 소유물에 집착이 줄어든 만큼 그 자리에 만족감, 고요함, 조용함, 행복감이 채워집니다. 이제야 산속 수행자들이 절제된 환경에서도 충만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았습니다. 조금씩 그들이 받아들인 복을 배우며 지금 여기서 누리는 중입니다. 지금이 너무 좋아야 합니다. 나 역시 그대와 다름없는 사상을 갖고 사는 지금의 생활 태도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삶입니다. 지름길이라 생각한 지난 상황들은 실패작이었습니다. 누구든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난 생각이 바른 진리였다면 현재가 행복했겠지요. 아니라면 빨리 멈추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상을 지닌 내 둘째 언니도 미술을 전공했지만 젊은 날 초등학생들 학원에서 미술지도 조금 하다 지금은 동네 공부방 운영하며 살아. 남편은 일찍 명예퇴직해서 부동산 사업에서 다시 일해.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와 사는 건 별다름 없어 보여요. 다르다면 보여지는 겉모습과 남의 시선에 나처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언제나 수수함? 좋은 표현이고 자기를 가꾸는 걸 몰라. 학생 때도 나처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편이었어. 늘 형부가 생활비 조금 준다. 툴툴대도 그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세상 여유로운 성격이었어. 그래도 가정이 화목해 자녀들도 방목하다시피 키우는데도 각자 최선의 자리를 잡고 잡음 없이 잘 살아내고 있어. 누가 봐도 나와 둘째 언니는 비교 대상이 돼. 난 돈 많고 전문 직장인 모습의 내 모습과 요즘 가사 도우미도 안 입는 복장과 시대 떨어진 머리 모양으로 경조사에 나타나는 언니를 늘 모르는 사람 대하듯 했어. 만나면 금전적으로 도와줘야 할 것 같은 미리 짐작에. 사실 진실은 반대 상향인데 친정아빠가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실 때 가장 없이 산 모습의 언니가 말없이 병원비를 거의 해결했어. 친지들은 화려히 사는 내가 냈을 거라 생각들 했겠지. 엄마가 병원비 걱정하는 친지께 딸이 냈다 말했거든. 난 그 순간에도 앞에 나서서 하는 모든 병원 서류, 사인 작업은 내가 했어. 누가 봐도 저 후줄근한 옷차림에 딸이 큰 금액을 냈으리라 생각도 못하게 언니는 자신이 낸 큰 액수의 병원비를 자랑하지 않았어. 그럴수록 그때 아무도 내 삶의 빈곤을 모르길 바랬어. 내 지갑에는 영수증들과 내야 할 고지서로 가득했어. 단 몇만 원도 병원비에 보탤 수 없었어. 말로만 생색내는 처지였어. 아빠 장례식 때 고모 할머니가 내 등을 토닥이며 든든한 너가 있어 얼마나 다행이었니. 그 많은 병원비 너가 다 냈다며. 그래 학원 사업은 잘 되나 보구나. 멀려 친정일인데 다 함께 해야지요. 말을 잊지 못했어. 곁에 작은 언니는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 있었거든. 이후에도 해명하지 않았어. 이렇게 나는 남의 인정을 받길 원하는 삶을 살았어. 늘 허기진 듯 채워지지 않은 인정 욕구와 늘 열등감, 불안, 비교 받는 상처로 산 결과 저주받은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걸까? 모르겠어. 난 자녀도 없다. 지금 남편은 다행이라 말합니다. 아내 한 사람 지켜내기 힘들다 합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집도 없다. 있는 건 내 모든 것을 감추고 싶은 과거뿐. 정의를 위해 참아낸 것도 없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의 기억 속에 보여진 내 빈 깡통 같은 허울뿐. 그것조차 그들은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면 환경이 아니라 내 사고가 바뀌어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
지금까지 살아낸 16년을 부정하고 다시 살아야 한다. 아직 내게 남은 신의 선물인 내 배우자가 있음에 난 다시 살 용기가 생겼어. 나를 위해 자기 희생으로 나를 지켜준 배우자 한 사람이면 좋게. 나도 염치가 있지. 더 바램은 욕심이지. 지금 언니의 삶은 예전과 변함은 없다. 내게 없는 고요한 맘과 평화로움은 소유한 듯 정신적으로 여유로워 보여. 지금 너무나 부러운 그 삶을 언니는 처음부터 누리고 살았다. 나는 겉은 화려했으나 속은 텅 빈 허한 내 삶의 흔적 앞에 후회가 돼. 겉은 검소하나 남과 비교하지 않는 풍요한 나눔을 실천했던 손이 큰 내 언니의 삶이 부러워.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예전 언니가 내게 지나듯 한 말이 마음에 남아있어. 현재가 편안해? 불편하니? 현재가 편안하다면 감사하자. 우리가 어제 내린 결정의 나타남이겠지. 지금의 불편 또한 지난 시간의 결과일 거라 했지. 마음의 불편함이 누적됐다면 즉시 바꾸자. 늦었다 해도 우리의 생각처럼 인생이 짧지도 길지도 않아. 내 삶이 얼마나 남은지 몰라. 내가 살아온 날만큼 다시 살아야 한다. 모르고 살았고 아팠던 기억처럼 다시 살지 말자. 지금 바로 지금껏 살았던 방향을 바꿔보려 해. 예전 온 가족이 소풍 삼아 주말 농장 텃밭에 야채들을 길렀어. 일일이 잎들을 쓰다듬으며 혼자 한 말. 엄마, 땅이 거름이 부족한가 봐. 왜 이리 비실비실하지? 했어. 텃밭 곁에 멍석 깔고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자야, 똥물 한 바가지 겉 구덩이에 퍼담아 놓으면 주변 채소들이 윤기 있게 자란단다 하셨다. 그 곁에 있던 우리들은 와, 저렇게 어떻게 똥을 비료를 주면 모를까? 똥물은 독해서 자라는 채소 죽을 것 같아요. 할머니 말씀에 다 입을 비추었어. 그때 호미로 고랑이 파던 엄마 입에서 대반전의 말이 나왔어. 야야, 할매 말이 맞다. 똥이 약이다. 옛날에는 곤장떡 해맞고 얻은 병에는 민간요법으로 극처방처럼 똥물을 먹여서 살려냈단다. 나도 너희 아버지 바람피다 돌아왔을 때 아이고, 용서할 수 없어 똥물을 삼켰어. 그 시절 이혼이란 더더욱 생각 못할 시절이었어. 밖에서 데려온 둘째 부인을 그 시절엔 한 집에 데리고 살았어. 친할머니 들으라 하시는 얘기 같았어. 세 딸아이의 엄마인 내가 속병으로 죽으려 하자 그때 외할머니가 뒷간에서 한 바가지 똥물을 퍼와 마루에 놓고 죽어가는 내게 말하셨어. 아들을 못 낳았으니 너는 시집의 죄인이여. 참아야 해요. 이 애미는 죽어도 너 죽는 꼴은 못 봐. 너가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죽어. 살아야 해야. 냉큼 일어나. 어미가 방편을 알아왔어. 신통한 묘법이라며 어떤 무당이 이 비법을 알려줬어. 너가 이 똥물을 다 들이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 먹을래? 그냥 죽을래? 그만큼 가정을 지켜내야 할 시험이 컸어. 너희들 같으면 어떻겠니? 지금 세월에는 맞지 않는 문화지만 그땐 아들 자식이 그만큼 절실했어. 이 꼴을 영원히 보며 한 집에서 두 집 살림하며 살 자신이 없었어. 참다가 죽던지. 아휴, 똥물을 마시고 이 집에서 저 작은 첩을 내보내던지. 나는 눈앞에 구더기가 기어오르는 똥물을 들여다보며 울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왜 아들이 그렇게 필요한가? 전생에 난 무슨 죄를 졌기에 아들 하나 못 낳고 아이를 다시 낳을 수도 없는 몸으로 살아야 할까? 난 결정해야 했어. 죽든지 똥물을 삼키든지. 결심해야 했어. 어린 너희들을 두고 차마 죽지 못했어. 이 방법밖에 없다며 사약도 먹어야 할 판에 먹자. 단숨에 한 모금 마시고 속이 뒤집어져 위에까지 토해내고 며칠을 물만 삼켜도 토해내길 일주일.
그 상황을 지켜보던 작은 댁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 무당의 비법이 용한 건가? 남편은 그 이후 정신 차리고 아들 타령 없이 너희들을 키워냈어. 그만큼 남편과 아내로 시대의 삶을 지켜내기란 너무 힘들었어. 자존심 내세우면 긴 결혼생활 성공 못해. 똥물을 삼킨 용기로 어미는 가정을 지켜냈어. 너희도 죽기를 각오하고 잘 살아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똥을 거름으로 쓰라 하던 얘기 한마디 하다 며느리 과거에 맺힌 한을 듣고 우리 때는 여자들 한스럽게 다 그러고 살았어 하신다. 우리 엄마는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을 포기할 생각을 했을까? 딸들을 지켜주셨기에 아버지에게도 우리 자매에게도 엄마는 큰 은인, 우리의 효도가 각별하다. 아버지도 평생에 엄마에게 깊은 존경과 고마움을 보이시며 사셨다.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우린데 나는 참을성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 내게 깊은 반성을 일으킨 친정 엄마의 말이었다. 지금의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바람난 남편 앞에서 가정을 지키려 내게 똥물을 들이키라 하면 난 우리 엄마 같은 희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네가 엄마를 많이 닮았다. 난 아버지 닮았나? 자녀와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임을 알았다. 성공한 가정의 삶이 지혜로운 어머니의 역할로 탄생된 작품인가 보다. 나도 이 땅에 창조성을 갖고 어머니로 왔는데 나는 뭘 했나 한 게 없다. 단주 모임에 인도된 지 4개월. 어머, 너무 신기하다. 애쓰고 참지 않아도 내 맘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술로 의존하려 하지 않는다. AA 단주 모임에 성공한 선배들 경험을 나눠준 익명의 선배들께 감사함이 가득하다. 나도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더 인정받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다. 우리 엄마처럼 남편에게 주변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한 기억을 남기고 싶다. 지금과는 다른 사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주변에 잘 살아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왜 내게는 안 보였을까? 잘 살아야지 세상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님을, 보이는 게 진실도 아님을 알아. 내가 해봐서 알아. 우리들의 이야기, 고통을 과장하지 말자. 누구나 내가 더 아프다. 문제의 고통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의 고통이 더 아프고 길다. 생각만 멈춘다면 고통의 무게는 훨씬 가볍습니다.